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잘 앉았네. 오늘 OT를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단과반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해당 사항은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방향은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수강을 해주면 됩니다. 소요 예상 시간이 30분인데 뭐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있죠? OT 자료들. OT 자료 보겠습니다. 과정이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건데 아마 그 상담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파악됐기 때문에 오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세 캠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윈터스쿨 참여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첫째가 올바른 과정 선택 여부 파악입니다. 1번에 보면은 피세 캠프 참여 대상인데 행정법이나 경제학 예비순환 학습이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2번 피셋에 대한 기초적 학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현재 여러분하고 이제 조금 일찍 들어온 학생들이죠. 10월에 들어온 학생들이 캠프에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는 피셋 응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은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공부 진도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은 이제 2번에 해당됩니다. 행정법도 경제학도 외교는 경제학도 학습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피셋을 처음 해요. 처음에서 이제 응시 경험이 없거나 학습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마 제대로 이렇게 참여를 했을 겁니다. 10월부터 학생도 이쪽으로 이제 이동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선택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 윈터스쿨 수업 활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죠. 학습 목표는 원래 1차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어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열심히 해서 꼭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2달 동안은 휴식을 조금 줄이자. 대신에 수면을 줄일 정도는 안 됩니다. 수면을 줄이지 말되 생활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오로지 학원, 독서실, 밥 먹는 거. 그 다음 대화 나오는 거는 우리끼리. 요거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친구들하고 밖에 친구들하고 지금은 아마 인연이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최소화시켜가지고 줄이시고 특히 외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은 좋지 않은 앙금이 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혹 주고받는 말 속에서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은 여운을 길게 남게 하는 친구들 좋지 않은 여운을 남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서서히든 아니면 단호하게든 이렇게 차단을 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작년에 그래도 한 36%, 38%, 많을 때는 42% 이렇게 연년이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합격생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시기에 1차만 해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2차 학습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가 되더라도 2차가 제로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2차를 또 버리게 되니까 지금 2차도 같이 해야 되는 우리 좀 부담이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3번에 보면은 1차 시험 종료 후 그 다음 합격하면은 120일 몰입반에 들어와서 2차를 여러분 수준에 더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1차 합격했다 이렇게 해서 3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들어가면은 그 사교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반으로 편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2번에 보겠습니다. 2차 과목 실강 활용 부분인데 대학에서 경작을 했거나 행정법을 했거나 이렇게 수강을 했다. 2과목 아니지만 1과목 정도 했다 하면은 실강 초기에 2, 3일간 참여를 해보세요. 참여를 해보시고 학교에서 들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참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선별적으로 이 강의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걸 전제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 선생님의 마음에 좀 안 든다.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공부가 되어 있는가 이걸로 판단해야 되고 이번에 외교원입니다. 외교원 경작은 필수 참여해야 됩니다.
국제법, 국회정치학은 선택적 참여를 해도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니면서 국제정치학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드랍을 하고 대신에 1차를 집중하고 이런 쪽으로 선별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3번에 봅니다. 2차 과목을 불참하면은 1차 피습 공부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내가 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차원에서 강의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1차 과목 실강 활용인데 헌법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은 원래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이제 내년에 준비할 때 내년 최강의 5월 달에 기본 강의가 있고 12월 달에 모의고사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가면 880 특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를 끝을 내야 됩니다. 올해를 끝을 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가 진행이 될 때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내가 헌법에는 자신이 있다. 작년에 90점 가까이 맞았거나 아니면 80점 맞았는데 어느 정도 알고는 맞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중간에 헌법 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 자체가 이제 이렇게 산만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넘을 수 있는 것은 헌법은 무조건 넘을 수 있으니까 헌법은 넘겠다. 이렇게 하고 다만 시간을 이제 과하게 쓰지 말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내가 넘겠다 이런 기준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건 조금 뒤에 또 설명합니다. 피셋입니다. 피셋. 자료, 상판, 언어, 실강, 음강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강의든지 여러분들이 신청하면은 아마 복습 동영상 링크가 이렇게 가죠. 가면 거기다 여러분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은 학원이 다 지원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공부들이 비슷할 겁니다. 거의 제로 상태이기도 한데 학생에 따라서는 미리 이제 등록하면은 우리가 지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뭘 좀 공부해오라 이렇게 해서 약간은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편차가 있으면은 편차를 인정하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처음 하는 학생은 처음, 그 다음에 조금 공부하는 학생은 처음 강의를 들을 필요 없으니까 나름대로 본인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피셋, 실강 및 인강 활용 이런 목차가 있고 1번에 헌법 강의 중 피셋 개강 전 기간 학습 방법입니다. 피셋 개강이 구정 다음에 개강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2차 과목이 개강하죠.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자료 해석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모든 과목을 고르게 학습하는 거 안 됩니다. 자료 조금 듣고 상황 조금 듣고 언어 조금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나왔다 이런 부분 해야 돼요. 다만 합격할 정도로 계속 투자를 해서 한 과목 하는데 한 달 반 정도를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서 내가 자료 해석은 3주 정도 목표를 세우겠다 이렇게 한 그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합격선에 도달하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방법은 올해까지는 우리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 모의고사 외에는 보지 말고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세요. 기출문제가 뭐 11년, 12년치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가면은 기출문제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로 묶인 부분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원래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가 다 내가 습득이 되면은 부가적으로 좀 보겠다 이렇게 하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출문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고 2번에 보십시오. 2번에 자료 해석 또는 상황 판단 집중 학습 방법인데 설명이나 이런 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기초 강의를 집중 수강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또 기출문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한 과정의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 이제 동영상 이건 인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실강 때는 선생님들이 그때 문제로서 점검을 하니까 점검이 될 건데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점검해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합격선에 도달하면은 세 번째 보면은 수강을 중단하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단계까지 수강했다. 그때는 합격성 도달 여부 불문하고 다른 과목으로 바꿔가는 것이 맞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료 해석 정도면 한 3주, 집중학습 기간 3주. 그 다음에 집중학습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거 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상황을 집중하면서 자료 해석을 조금 관리하면서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피세 실강 개강 후 학습 방법입니다. 역시도 2, 3일 시간 참여한 후에 지속적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분 진도보다 느리다 이렇게 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피세 선생님한테 학생들의 수준에 대해서 동영상 부분을 점검해서 전달을 합니다. 전달해서 학생들이 이제 선행학습이 이 정도 됐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이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해달라 이렇게 전달하니까 혹시라도 그 수준이 본인 수준보다 되게 낮아서 수업을 통해서 얻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영상으로 전환해서 본인 효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봅니다. 3번을 봅니다. 실강불참하는 경우에도 수업 중 실시되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쓰려서 수령한 다음에 개별적 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일요모강을 합니다. 일요모강은 피세 캠프에서는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훈련이 부족하니까 밑에 일정을 봅니다. 일정을 1회차 시험이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이고 2회차 시험이 2월 26일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모강에 참여해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이구나 이렇게 하되 이걸 본인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이걸 가지고 원래 실력이 부족하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도 응용력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실력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시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적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십시오. 합격 로드맵 부분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차를 합격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은 1차를 불합격하면은 정규 종합반에 편입이 돼서 그때는 선행학습을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차 합격한 학생들하고 격차가 없어져요. 근데 1차도 안 되고 정규반에 편입됐는데 선행학습도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는 학원의 시스템으로 막아줄 겁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보면은 1차 기본 과정입니다. 인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다수 학생들이 택한 선생님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강의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윤진원 선생, 길규범, 신성우 이 세 분이 진행을 할 겁니다. 혹여라도 나는 다른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이런 학생들은 동영상으로 들어도 되고 그냥 실강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2차 과정 부분입니다. 본인 해당 부분을 보시고 이런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제일 아래쪽에 경작을 보면 손정민 선생님이죠. 이분이 재경직 7등을 했습니다. 사무관을 그만둔 지가 작년에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무관을 그만두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천재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 우리 학원의 이제 대표 선생님은 김준욱 선생님인데 지금은 김준욱 선생님은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운 강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재경직까지 이렇게 올리는 강의라서 지금 시기에는 손정민 선생님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선생님을 얼마든지 바꿔서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선택에는 이 시기에는 맞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윈터스쿨 하루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공부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더 없는 상태니까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겠다 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건 되게 힘들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잘못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탈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체력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간을 많이 한다 이 부분이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은 그래도 유리한 부분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하나 이런 부분인데 예를 제가 한번 한 3년, 4년 됐네요. 내가 설명회 때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 뭐 했다면 한번 더 듣고 안 했다면 또 새롭게 들으면 됩니다. 이 학생이 2명인데 이대 학생들이에요. 둘이가 같은 과입니다. 절친이 둘이 왔는데 완전히 생활이 극단입니다. 한 학생은 내가 태어나서 저렇게 체력이 강한 학생은 처음 봤어요. 그 학생은 아침에
8시 정도의 자리에 앉아요. 8시. 8시 정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6시입니다. 저녁 6시에 일어나요. 그래, 너는 밥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먹는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비둘기가 먹는 거 비슷합니다. 뭐 이런 호두 몇 개 이렇게 있고 땅콩도 있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밥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밥이 아니라 곡물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하여튼 비둘기하고 비슷하게 먹는 게. 그리고 물은 안 먹어요. 물은 안 먹고 주스를 요만한 걸 먹어요. 요만한 거 먹으면서 아침에 9시에 앉으면 저녁 6시에 수업이 없는 날은 무조건 그걸 때웁니다. 또는 본인이 이제 시험 임박하면 또 수업을 우리는 이제 미리 많이 들어두니까 수업을 안 들어가도 되는 정도 실력이 돼요. 그때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다 이제 저녁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그때는 엄청 많이 먹어요. 배가 고프겠지. 그만큼 먹었으니까. 엄청 많이 먹으니까 엄청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밥 먹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6시부터 7시, 8시까지 밥을 먹고 8시에 책상에 앉아서 또 1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시간 연장해 주는데 1시까지 하고 아침에 또 8시에 나와야 되니까 6시에 일어나고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잠을 한 6시간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을 계속 하는데 그런 종류 수험생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고 우리 사법시험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학생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수준의 수험생은 멸종됐고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따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뭔가 하면은 그 친구는 체력이 너무 약해요. 난 그렇게 또 저질 체력인 학생도 처음 봤어요. 그 둘이가 이게 패턴이 잘 안 맞아요. 아주 진한데. 이 학생은 잠을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가 하면은 12시간 정도를 잡니다. 12시간 정도로. 그 평균이 12시간이고 어떤 데는 13시간 뭐 이렇게 자기도 해요. 그래서 야, 그렇게 자면은 몸이 너무 아프지 않아? 허리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너무 많이 자니까 허리 아프대요. 그럼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다가 이렇게 잠깐 스트레칭을 한대요. 스트레칭을 하고 또 자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자냐 하니까 본인은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저 시험이 다가오면 잠을 좀 줄이는데 한 10시간 자요. 그때도. 그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예요. 이 학생.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간 자니까 하루에 14시간이 남는데 10시간 자면은 하루 3끼 식사를 못 합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나면 아침 10시니까. 이거 못 하니까 이제 2끼만 먹어요. 2끼만 먹고 2끼를 먹는데 먹는 시간이 1시간, 1시간 이렇게 하면 14시간에서 12시간이 남는 거죠. 그 12시간은 공부만 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두 학생이 다 시험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잠을 많이 자는 학생 등수가 조금 더 높아요. 이 학생 2등 정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것은 그 얼마나 우리가 집중도를 높여서 하는가 또 생활을 단순화시키는가 이 부분이지 양적으로 많이 늘린다 이 부분은 그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그거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사법시험 하는 학생이었는데 저하고 메일로 한 주고받는 걸 학생이 메일 보내니까 제가 답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보낸 내용이 또 아주 이제 뭐 이렇게 성의 있게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절실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꼭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보내요. 그 답을 그렇게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뭐 서너 번 이렇게 학생이 많이 보내는 겁니다. 많이 보내는데 나도 바쁠 때는 답을 하는데 언제 시간 내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갈 수 없는 사정이래요. 남학생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면역 결핍증이 있는 학생입니다. 면역 결핍증. 후천성이 메이저인데 그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체력에 대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입장을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평상시에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그 다음에 시험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체력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8시간에서 9시간 이렇게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사법시험이 됐어요. 근데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사법시험 4년 걸렸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수험 이력입니다. 뭐 2년 걸리면 이제 최고고 그 다음 4년 걸리면 괜찮다 이렇게 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고생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학생이 변호사 생활을 자기 이제 상태로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뭘 받는가 하면 입법고시를 봤어요. 입법고시를 봐가지고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마치고 시험이 되고 하니까 체력이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공부할 때는 많이 이제 다운됐는데 체력이 올라와서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 그냥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또 업무가 그렇게 빡세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잘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뭐 4, 5년 전에 이렇게 연락받고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되는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잘 근무하고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맞게. 그래서 잘못하면은 저 친구는 그냥 나는 11시에 가는데 저 친구는 12시까지 있고 아침에 와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그게 맞는 거고 본인은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 무리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그 다음날 컨디션에 대단한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엄청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엄청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라는 게.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쉬는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아니면 와서 이렇게 좀 본인을 안정시켜요. 본인을. 이렇게. 피곤할 때 남하고 막 떠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시키고 말을 좀 줄이고 그런 날은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걸 먹고 조금 일찍 들어가서 조금 일찍 쉬는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여러분들 관리하면은 이렇게 평상시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상태를 바닷가 가면 이게 파도가 이렇게 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친구 엄청 하는데 저러다 탈락했다 싶은데 귀엽고 탈이 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잠을 줄여가지고 결심을 보통 월요일 날 하죠. 월요일 날 하는데 한 3일 정도 하니까 다운돼가지고 목요일 날 완전히 토해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피곤은 하지만은 공부할 컨디션이 그냥 일관되게 유지돼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친구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는 느낌. 공부하고 있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쉬고 있고 쉬는 듯한데 보니까 또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잔잔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지속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월화수 달리고 목요일날 다운돼 버리면 느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야 이번 주 망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컨디션 올라오진 않아요. 그 다음 토요일 되니까 주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주말은 우리 또 수험생이 몸이 압니다. 그 다음 일요일날 또 쉬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월화수하고 목금토 쓰러지고 그 다음 일요일은 공식적으로 노니까 놀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평균을 내보면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 한 2주 동안은 순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몇 시에 앉았다 이렇게 9시에 앉았다 몇 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커팅하고 또 앉았다 또 몇 시에 일어났다 커팅하면 보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범주 내에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지 이걸 양쪽으로 늘리겠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독서실 입실 절차 부분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고 이용 금액은 관리반 들어간다 하면 월 6만 원 아마 안내받았을 겁니다. 자율반이다 월 9만 원 1층 데스크에서 결제하고 안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합격을 위한 생활 지침입니다. 1번 지금은 오전 8시, 11시 기가 이런 쪽으로 1번 지금 조금 더 하셔야 되고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공부 초기에는. 잘못하면 학생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면 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강의 듣는 비율을 줄이고 우리 학생들이 아마 3순환, 4순환 들어가면 강의 듣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와서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본인이 오늘 시험을 못 봤다 이렇게 하면 그 강의를 선별적으로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많이 들어놔야 돼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잘못하는 게 공부하는 초기에는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시간이 많으니까, 느슨하니까. 그러다 시험 임박하면은 강의 들으러 학원에 대거 몰려오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미리 다 듣고 시험 임박할 때는 오로지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강의를 듣는 것이 본인 공부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고 식사 시간은 1시간은 초과하지 말 것. 뭐 1시간을 넘어서 밥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너무 촉박하게는 먹지 마세요. 너무 촉박하게. 예컨대 10분 만에 식사하고 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피로가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산책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공부하겠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 기준을 잡으시고
강의 중에 휴식 시간, 식사 휴식 시간 최대한 활용할 것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후에 휴식 시간은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쓰시고 강의 휴식 시간은 책을 빨리 문제를 헌법으로 치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3월 4일이 시험일입니다. 명심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달려들어야 됩니다. 고립돼서 공부하면 안 되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좋은 친구들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에 휴일 반납하고 합격에 매진해야 되되 무리하지 말자. 합격을 위한 생활 태도입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합격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 부분은 학원의 데이터상으로 있겠죠. 학생들이 보면은 일단은 1번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부하다 보면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서 주변의 조그만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소모가 되니까 시험에는 불리합니다. 무던하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최대한 편한 옷 차리면 등원하면 될 것이고 공부에 방해되는 친구는 정리가 될 겁니다.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한다 이 부분은 아마 억제는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쉴 때도 게임을 통해서 쉰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고 반대되는 두뇌를 쓰기 때문에 이게 되게 흥분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걸 다시 공부로 돌린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마 구조적으로 공부 효율성을 좀 저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더라도 지금은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또 있겠죠. 뭐 술을 좋아한다 이 부분도 있고 술을 좋아하는 학생은 술을 마셔도 되는데 주중에는 마시면 안 되겠죠. 주중에 마시면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겁니다. 그 다음날 시험을 망치니까. 주말에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합격한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이 그걸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억제하냐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얘가 흥부자해가지고 흥이 앞서가지고 술을 막 먹고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안 만나고 그냥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면은 편의점 들러가지고 맥주 이렇게 캔으로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뭐 치킨을 산다든가 어떤 뭐 안주가 있습니다. 안주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술을 마신대. 그렇게 해서 공부 직전이 아니라 신림동 들어와서는 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억제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쭉 모여다니면서 술 마시는 학생 우리 학원에는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도태가 될 거예요.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고립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스스로 좀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술을 마시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집중도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할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식당 안내입니다.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매일식당이라고 있죠. 매일식당 왼쪽 페이지 왼쪽에 끄트머리 있습니다. 매일식당 여기가 제일 맛있게 해요. 제일 맛있게 하고 여기서 먹으면은 살이 찝니다. 근데 저 아래쪽으로 좀 걸어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걸어가는 길은 아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멀다 생각하지 말고 한 1km 뭐 이 정도 되니까 운동 삼아 이렇게 가고 빨리 걷고 이렇게 하고 밥 먹고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동네 둘러서 학원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식당이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 뭐 학생에 따라서 신풍 가기도 하고 뭐 38고시뷔페라고 이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독서실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거기 가서 식사를 해도 되고 다니다 보면은 어디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먹는 것도 괜찮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루틴을 좀 정하세요. 나가서 오늘 어디 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정해놓으세요. 이번 주는 어디 가겠다 이렇게 정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들 또는 낭비 요소들 이것도 없애버리고 우리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식사를 만들까? 이런 부분인데 그 상황으로 몰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이번 주까지는 매일 식당 가겠다 이렇게 하면 매일 식당 가고 이번 주까지는 38 가겠다 이렇게 하면 38로 가고 아니면 그게 지루하다 하면 루틴을 이렇게 쪼개서 점심때는 어디 가고 저녁에는 어디 가고 이렇게 나름 정해진 루틴을 만들면은 공부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소모되는 일은 조금 막을 겁니다. 상담 안내입니다. 제 연락처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록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는 3월부터 할 겁니다. 3월부터 스터디 하면은 그때 합격한 스터디 리더들이 여러분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대신에 좀 주의 드릴 부분은 어떤 고민이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끼리 해결하지 마세요. 여러분끼리. 여러분이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가장 편한 상태가 될 텐데 거기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없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려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제 방으로 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또 과목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별게 없죠, 아직은. 네. 그러면 OT를 마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10분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쉬겠습니다.